요즘 코스피 진짜 뜨겁잖아요? AI니 반도체니 하면서 주식시장 분위기가 그야말로 완전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다들 환호하는 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아주 섬뜩한 경고를 던진 사람이 하나 있어요. 바로 뉴욕타임스 저널리스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앤드루 로스 소킨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의 우리 시장이 1929년,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대폭락 직전의 모습과 소름 돋게 똑같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걸까요? 이번 분석에서는 소킨의 통찰을 바탕으로 100년 전 과거와 지금 현재 사이의 그 묘한 평행 이론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소키는 무려 8년입니다, 여러분. 장장 8년 동안 1929년 대폭락 사태를 그야말로 샅샅이 파헤쳤습니다. 비공개 문건들까지 다 뒤져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깊이 연구한 전문가가 왜 하필 지금 한국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경고장을 알렸을까요? 그 폭발의 메커니즘이 진짜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몇몇 종목이 지수 전체의 멱살을 잡고 끌어올리고 있고 그 와중에 엄청나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시장에 뛰어드는 이 구조, 이게 바로 1929년과 똑같다는 겁니다. 두 시대를 겹쳐보면 진짜 거울을 보는 것 같은데요. 1920년대에 평범한 사람들을 주식시장으로 막 끌어들이면서 빚을 내게 만들었던 그럴듯한 명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금융의 민주화였습니다. 그런데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가 평범한 개인들에게 복잡한 펀드나 레버리지 상품을 팔면서 내세우는 슬로건도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금융의 민주화!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험한 투기판으로 등 떠밀면서 쓰는 포장지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문자 그대로 똑같다는 뜻이죠. 자,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요. 두 시대의 뚜렷한 차이점입니다. 1929년에는 세상을 바꿀 혁신의 아이콘이 라디오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당연히 AI와 반도체죠. 시장을 주도하는 사람들도 주식이 뭔지도 몰랐던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서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무장한 아주 활동적이고 젊은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례 없는 우리가 혹소리 나게 주목해야 할 차이는 바로 이 혁신에 들어가는 자본의 규모입니다. 오늘날 AI가 빨아들이는 자본의 양은 과거 라디오 시대하고는 아예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구조적인 취약점, 즉 집중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경제에서 AI라는 퍼즐 조각을 딱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경제 성장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멈춰버릴 겁니다. 과거 라디오 붐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시장 전체의 운명이 극소수 기업의 인프라 투자에 완전히 목을 메고 있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인 거죠. 두 번째 파트, B2의 함정입니다. 기술이 만들어낸 이 아슬아슬한 구조가 사람의 본성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빚, 그러니까 부채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에서 부채는 피가 도는 거랑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진짜 크리티컬한 위기는 언제 터지느냐? 다른 사람들의 빚 때문에 이미 가격이 잔뜩 부풀려진 자산을 사겠다고 내가 또 빚을 낼 때 터집니다. 레버리지 위에 다시 레버리지를 얻는 순간 이건 그냥 시한폭탄이 되는 거예요. 이쯤에서 역사 속 아주 씁쓸한 일화 하나 들려드릴게요. 1929년 당시 내셔널시티 은행의 회장 찰스 미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주식 사라고 막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은행 주가 떨어지는 걸 막아보려고 억지를 부린 겁니다. 결과는 처참한 붕괴였죠. 위기의 순간에 안전장치를 튼튼하게 하기는커녕 제 손으로 박살을 내버리는 인간의 탐욕, 예나 지금이나 진짜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거시적인 이야기들이 우리 지갑 사정과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그래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누군가 빚을 내서 주식을 샀다고 쳐볼게요. 그러다 전체 시장이 한 20% 정도 떨어집니다. 사실 거시경제 관점에서는 그냥 을에 있는 조정장이에요. 그런데 증거금 대출을 받은 개인 투자자 계좌에서는 강제매도, 즉 반대매매가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이때부터는 완전히 재앙으로 돌변합니다. 네, 맞습니다. 무려 50%입니다. 전체 시장은 겨우 20% 빠졌을 뿐인데 빚을 낸 개인은 재산의 절반, 50%가 날아가는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1920년대 당시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신용의 형태라고 찬양받던 주식 마진 대출이 결국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을 파산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잔인한 수학 공식이 지금 우리 시장에서도 똑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파트, 한국 시장의 구조적 취약점입니다. 이제 100년 전 월스트리트를 떠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시장에 켜진 구체적인 경고 등을 살펴보죠. 지금 한국 시장을 보면 딱 세 가지 뚜렷한 경고 신호가 보입니다. 첫째, 소수 섹터에 돈이 너무 극단적으로 쏠려 있어요. 둘째, 단기 비투로 인한 반대 매매가 폭증할 위험이 상존하죠. 셋째, 투자자들은 당장 내일의 수익을 원하는데 시장의 구조 개혁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불일치입니다. 특히 한국은 레버리지를 팍팍 쓰는 아주 빠르고 젊은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이게 장이 좋을 때는 불기둥을 세우지만 하락장에서는 장기 투자 중심의 시장보다 비교도 안 되게 무서운 속도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서 아주 객관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에 묶인 돈을 주식시장으로 옮기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이게 사실 상승장일 때는 야, 경제 활성화 제대로 한다 라며 성공적인 정책으로 박수를 받습니다. 그런 게 반대로 시장이 꺾이면요.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자산 손실을 책임져야 하는 어마어마한 정치적 부담, 즉 짐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시장을 구조적으로 꽤나 취약하게 만드는 양날의 검인 셈이죠. 마지막 파트, 서서히, 그러다 갑자기. 도대체 위기는 언제, 어떻게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걸까요? 정확히 몇 월 며칠에 시장이 폭락할 거다 이거 맞출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리하게 시장을 보는 사람들은 지금 1929년 폭락 직전과 똑같은 신호들을 읽어내고 있어요. 극단적으로 쌓인 레버리지, 몇몇 종목만 멱살 잡고 오르는 시장, 슬슬 금이 가는 신용 상태, 그리고 눈치만 보며 머뭇거리는 중앙은행까지. 무슨 뜻이냐고요? 우리는 지금 눈에 띄지 않게 위기가 차곡차곡 쌓여가는 이른바 서서히의 단계 한가운데를 걷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진짜 폭락이 터진다면 그 스위치를 누를 사람들은 누굴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눈부신 호황을 이끌고 있는 바로 그 엘리트들입니다. 억만장자, 혁신기업 창업자, 중앙은행 수장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똑똑한 도구와 데이터면 이 거대한 리스크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1929년에 전 세계를 대공황이라는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사람들과 완전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킨이 한국 투자자들에게 아주 직설적이고 뼈 때리는 조언을 하나 남깁니다. 이번 상승장은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절대 믿지 말고 끊임없이 의심하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AI가 대단해도 그 속에서 돈을 쫓는 인간의 탐욕과 두려움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단 1%도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으니까요. 자,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실 차례입니다. 지금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는 이 시장이 갑자기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그 찰나의 순간, 여러분은 대비가 되셨나요? 오늘 내용을 쭉 들으시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냉정하게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100년 전 대폭락이라는 얇은 얼음판 위에서 위태롭게 춤을 추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죠. 이번 시간에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통찰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